시사 저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저희 CA미디어 그룹이 지난 24일 2022 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개최해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기량을 거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치 펀치에서는 젊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정치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아산시의회에 입성한 김미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우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시의회 의정 활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젊은 생각 다른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이유는 조금 더 젊은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봐라. 그래서 정치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봐라라는 뜻으로 받들어서 잘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점은 사실 제가 정치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찬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좌진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경력이 시의회 의정 활동에 어떤 도움이 좀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네. 강훈식 국회의원님 밑에서 이제 네. 보좌진을 했는데 네. 국회의원님한테 정말 다이렉트로 지금 거리에서 그런 어떤 정치의 노하우나 가치관이나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체득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특히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업무가 사실 보좌진 때 했던 업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좌진 때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깔아드린 거고 이제 시의원이 되면서 제가 준비하고 제가 또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상당히 좀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으로 5년 동안 활동하셨다는 말씀인데 네네. 꽤 오랜 기간이고 그때는 더 젊으셨겠어요? 네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고요. 네. 네, 정식으로 이제 제가 보좌진은 4년 정도 했고 1년은 민원정책팀장이라고 해서 네. 또 지역에서 열심히 좀 민원을 받으면서 민원을 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아산시에서 직접 모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경험의 네, 바탕으로. 맞습니다. 네. 네. 초선이고 20대 최연소 네네.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계셔서 데뷔하실 때 취약하다는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제 획기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인데요. 네. 또 저는 저의 정체성에 갇히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이고 청년인 부분들에 네. 대해서 그 정체성을 제가 갇히는 순간 제 영역의 바운더리를 경계짓고 네. 굉장히 그 정치적 영역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보여주자. 실력을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미국에 AOC라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네. 정치인이 있는데, 네. 그분은 여성이고, 라틴계고, 네. 웨이터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분의 정치의 특징은 자기의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꺼내드는, 모두를 위한 그린 뉴딜이라는 네. 그런 정책을 꺼내서 실력을 보여주는 분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에 갇히지 않고 저만의 정책과 의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거. 그래서 정말 김미성이 실력 있다. 20대 네. 여성한테 맡기면은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20대 청년 여성인 분들이 더 많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게 제가 어떤 면에서는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확고한 어떤 자신만의 큰 포부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한계성을 넘은 확장성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문득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양당 정치 체제 하에서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당 정치가 갖고 있는 장단이 다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이 양당 정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의 어떤 정치인들이 사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에 갇혀 있다 보니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네. 어쨌든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양당 정치 갖고 있는 분명히 장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합의를 잘 하면은 더 나은 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다당제일 경우에는 다당제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거, 그게 좀 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듭니다. 현재로서는 장점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좀 네네, 맞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했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달라졌나요?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집행부분들의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네네. 또 시의원들이 자료를 막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 네. 정책의 행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정부의 어떤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들을 감사하려면은 저는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자료를 열심히 요구를 했고 네. 그걸 푸는 저만의 방법은 대신 질의를 매력 있게 하자. 질의를 잘하자. 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김미성한테,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심어주자라는 마인드로 정말 치열하게 사무감사는 준비했던 것 같고요. 저는 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저를 뽑아준 이유는 시민들이 네. 더 나은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를 뽑아줬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서 저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집행부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요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잘 준비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네. 돌발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매력적인 질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매력적인 질의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첫 사무감사 전에 이제 네. 업무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질의를 합니다. 근데 아동보육과에 질의를 했는데 네. 올해 4월에 되게 무거운 부분인데 올해 4월에 그 한 아이가 네. 부모의 방치로 아사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기사를 봤을 때 네. 이거는 아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을 하고 있었고, 사례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의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있어서 이제 자료를 쫙 요구를 해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1월에 이미 아산시에 접수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월부터 4월 사이에 아산시가 그냥 이제 접수가 되고 나서 다시 부모한테 보내고 네.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제가 꼬집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꼬집었던 것을 좀 얘기를 했던 한 방면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제가 그런데 지금 그 아동학대,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인당 네네. 너무 많은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했어요. 네네. 그 보건복지부 권고로는 50가정을 돌보는 건데 우리는 80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네.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까지만이라도 해라 해서 올해 10월부터 다시 그렇게 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보람찼고 뿌듯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 저출산 시대잖아요. 0.81명, 거기에 더 나아가서 0.7 몇 명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은 더더군다나 소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한 역할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산시 행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행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당히 공무원분들이 똑똑하고 네. 전문가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거기에 가장 큰 패착은 우리 시스템인데, 네. 이 공무원 사회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윗사람의 의중에 좌우돼서 인사가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네. 대응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시장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흘러가는 아산시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은 지금 저희 시장님이 계신데, 시장님이 너무 과정을 타당성 검토 없이, 정책의 타당성 검토 없이 본인의 네. 그런 입맛에 맞게끔 행정을 만들어내고 계셔서 그 부분이 가장 개선돼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실력을 유지해서 실력을 중시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네. 부분이죠. 네네.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네. 시장님 의중에 맞게끔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타당성 검토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근데 그 듭니다. 시장님 의중이 아산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아트밸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그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비판적 관점에서 그 정책을 검증하고 네. 그 정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이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면 질문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시장님이 하셨던 답변이 네. 제가 의원님보다 아산시를 더 잘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런 식의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제가 또 이 프로를 진행하고 느끼는 건, 젊은 정치인들을 모셨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가 성장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좀 더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좀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앞으로 포브랄까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한데. 네, 그게 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불신합니다. 네. 사실 지금 국회에서 많은 싸움이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정치는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밑에서 시의원, 도의원, 또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정치를 하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하고, 더 나아가서 너가 준 목소리를 이렇게 담았어라고 피드백까지 줘서 네.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책의 효용성을 얻게끔 만들어서 정치를 더 많이 사랑하게끔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딱 정치인 생각하면 뭔가 권무술수, 그러니까요. 흑색 선전, 네네. 마타도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자꾸 앞으로 이제 우리 김희성 의원께서 부각시켜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 오랜만에 저희 정치펀치를 상징하는 질문을 들어볼까 합니다. 20대 젊은 정치인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김미성 의원의 5글자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5글자라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하시고요. 좋은 네.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집단 사고 이론 들어보셨나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집단에서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에 도달하려는 분위기가 다른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억압할 때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만장일치보다 의사표현이 자유로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옳은 소리를 반영하는 사회 아닐까요?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